자, 이번 시간은 직권 변화, 이제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외울 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족족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앞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처음에 이제 해야 될 내용이 판의 경계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지? 판의 경계. 판의 경계는 간단해. 그지? 그러니까 이 판들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벌어지냐, 모이냐, 어긋나냐. 그지? 그래서 판의 경계하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발산형 경계. 자, 그러면 요 판의 경계를 통해서 양쪽으로 벌어지고 있지. 그지? 이때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요 힘 외우세요. 장력이라는 힘이라고 얘기해. 장력.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판을 경계로 두 판이 모이고 있잖아. 그지?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횡압력. 그 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어긋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판의 경계는, 자, 판을 경계로 양쪽에 있는 두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의 경계의 종류에 따라 이제 어떤 종류의 지형이 생기는지 이거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지각 변동, 그지?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야? 아까 세계지도 판의 경계 보였지, 그지? 얘가 발산, 보존, 수렴 어딘지 속하고, 그지? 어딘지 구분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지형을 외워야 돼. 해구가 생기는지, 해령이 생기는지, 스곡산맥이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큰 그림을 보면요.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볼 줄 알아야 돼. 자, 여기에 지금 여기 태평양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에서 이 판들이 양옆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 그지? 이동하다가 여기 대륙판하고 또는 해양판하고 충돌하면서 이제 파고드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양쪽 끝은 파고드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벌어지는 부분이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가운데 이 부분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이제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지. 그지?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공부를 해가도록 합니다. 자, 발산형 경계부터 가볼게요. 발산형 경계. 발산. 벌어지는 거지.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멘틀 대류의 상승부야. 알겠죠? 요 그림을 보면, 자, 요 땅 속에 마그마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 대류에 의해서 요 놈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하트 모양을 그리지, 그지? 그러면 항상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 상승부에 위치하고 두 판이 어떻게 됩니까? 멀어진다. 이런 특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야, 땅과 땅이 벌어져. 그러면 이 빈 공간을 밑에서 마그마가 채우잖아. 그지? 그럼 새로운 땅이 만들어져. 알겠지? 그래서 새로운 해양 지각의 생성. 야,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발산형 경계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 만들어지는 그 지점에서는 나이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제일 적잖아. 그지? 그래서 이 판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 어렵게 나올 때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 있지, 그지? 자료 해석 문제. 자, 해령. 자, 지금 요거 해석할 때 뭐냐면 요게 해령의 중심부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요 중심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대칭이야, 그지? 양옆으로 얘들이 이렇게 발산해서 가잖아, 그지? 그러면 요 중심에서 요 양옆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지금 여기는 나이밖에 안 나와 있잖아. 그지? 나이도 많아지고 또 추가로 요것도 알아두세요. 수심도 깊어지고. 그지? 요건 안 나와 있지. 책의 수심은. 그 다음에 퇴적물의 두께도 어떻게 돼? 해령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폼은 나이가 많아진다. 근데 나이뿐만 아니라 수심도 깊어지고요.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양옆에 어떤 구조를 갖는다?
대칭 구조를 갖습니다. 대칭 구조. 됐나요? 그래서 뭐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해령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이런 표현. 새로운 해양 지각 생성.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동하여서 하고 다시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다. 따라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되게 중요한 용어입니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수심도 깊어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얘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치 항상 바다는 고요해. 안쪽 밑쪽은. 그러면 여러 부유물들이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 나이에 맞게. 그지? 그럼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많이 쌓이면 무거워지니까 얘가 아래로 내려가 버려. 그지? 수심도 깊어지고. 그지? 그래서 나름 머릿속에 연상해서 그냥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당연하지 라는 이런 느낌이 오도록 이해를 하십시오. 그래서 해령에서는 포인트는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발산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수심이 깊어지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이런 세 가지를 딱 캐치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산 활동도 있어요. 뭐가 있고 없고 이거 잘 봐야 돼. 화산 활동도 있고 지진도 있긴 한데 이 지진은 천발 지진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지진이 발생할 때 천발이냐 중발이냐 신발이냐 이거 중요하지. 천발만 생겨. 중발 신발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해령이 도대체 선생님 뭡니까? 해령은 그냥 바다 산맥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한 면이 있으면 이 부분마다 다 어떻게 돼? 끊어지는 부분이 다 달라. 알겠니?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울퉁불퉁한 그치 산맥이 생겨. 바다에 있는 이 해저 산맥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니? 해령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해령. 그래서 대양의 해저에 위치한 해저 산맥으로 주변의 해저보다 수심이 약 2km 얕다는 얘기는 솟아 올라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솟아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령의 이 정상부를 보면 이렇게 볼록하게 돼 있어. 그치? 특히 어느 부분? 요 V자 모양 보입니다. 그래서 요게 V자 모양 곡이야. 이 열곡은 해령 중심부에 나타나는 V자 모양의 계곡으로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열곡대가 나오지, 그지? 열곡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지형으로 얘는 대륙판에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열곡대는, 그지? 열곡대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나중에 어차피 외우게 됩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부분이 있어, 그지? 열곡대. 그러니까 이 지역은 쉽게 유추할 수 있지. 아프리카 대륙에 치우친 동쪽에 그치 그 경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아프리카 대륙의 동쪽 끝을 양쪽으로 이렇게 쫙 갈라지는 부분이 이게 열곡대야. 그래서 해령하고 같은 원리인데 바다에서 생기는 발산형 경계는 보통 해령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육지에서의 발산형 경계를 열곡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열곡대.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열곡대의 특징을 보면 열곡대가 점점 넓고 깊어지면 상승하는 마그마가 해양 지각을 형성하기 시작하여 좁은 바다를 만들고, 그지? 더욱 발달하여서 또 뭐 새로운 해령이 생성된다. 됐고요. 자, 이제 이런 그림들을 좀 유심히 잘 봐야 돼. 발산형 경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 대륙과 대륙의 발산, 해양과 해양의 발산이야. 그치? 대륙과 대륙의 발산. 자,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는 거 이제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생에서는 해령이 발달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멘틀 대류 상승부 보이십니까?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해서 이 판 양옆으로 북 그치?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열곡, 해령 중심부에 위치한 V자 모양의 계곡으로 여기에 마그마가 채워지잖아. 그지?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 해령이라는 놈의 수심, 주변보다 수심이 어떻다? 얕은, 자, 해저 산맥이야. 수심이 얕다는 얘기는 볼록 튀어나왔다는 얘기야. 그치? 볼록 튀어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화산과 지진 활동. 근데 무슨 지진이야? 천발 지진. 요거 잘 구분해야 되고, 천발 지진. 그 다음에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 아까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자, 이 특징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멘틀 대류의 상승부. 그 다음에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 그래서 해령 해저산맥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중심부에 열곡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해양지각 생성이야. 이제 해령에서는 해양지각이 생성되고, 이제는 예시를 꼭 외워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름하고 위치를 꼭 파악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자,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아이코, 지도가 사라져 버렸네. 자, 우리가 요 앞에서 요거 했었잖아, 그지? 여기에서 여기가 대서양 중앙해령이야. 그죠? 대서양 중앙해령. 그 다음에 여기 나스카판하고 태평양판 있는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야. 뒤에 따로 부록으로 나올 거니까, 그지? 지금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어지러라.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의 발상이냐, 그지? 이때는 어떤 표현을 쓴다? 열곡대라는 표현을 쓰지. 해령이라고 안 쓰고. 그래서 육지와 대륙판과 대륙판, 폭이 좁은 계곡이 길게 띠 모양으로 이어진 지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해양 지각이 꼭 바다에만 있는 건 아니야, 그지?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얘도 화산 활동과 전발 특징은 똑같아. 그래서 멘틀 대류의 상승부, 두 판이 멀어지고 폭이 좁은 계곡이 띠 모양으로 길게, 그래서 이걸 열곡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열곡대에서 또 새로운 판이 생성되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바다가 생성되어서, 그치,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 동아프리카 열곡대 알고 싶어요. 위치가 또 와야 되네. 그러면 자, 어디?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이게 아프리카잖아, 그지? 아프리카 동쪽 여기에 이 부분이 이렇게 쫙 벌어져. 여기 발산연경계 이 부분이 동아프리카 열곡대야. 뒤에 또 자세히 나오니까 지금은 가볍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아예 발산연경계의 어떤 특징들이, 그러니까 완자 교재의 특징이 암기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통으로 다 외워라, 그지? 그래야 좀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고 쉽게 그냥 내용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연경계 네 가지를 외워야 되는가? 발산연경계 상승부, 새로운 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화산 천발지진, 그 다음에 해령 열곡대가 생성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있지, 그지? 잘 외워두십시오. 무조건 판의 경계, 발산이냐, 수렴이냐, 보존이냐, 그지? 이거 같이 매칭을 시켜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자, 이제 수렴형 경계 나옵니다. 아이고. 자, 수렴형 경계는 조금 더 복잡한 게 뭐냐면, 그냥 충돌을 하는 놈들이 있고요. 파고드는 놈이 있어, 알겠니? 똑같이 모이는데, 모이면서, 여기 봐봐. 모이면서 세력이 비슷해? 그럼 솟아올라, 그지? 근데 충돌하면서 하나가 너무 밀도가 커. 그럼 파고들어, 그지? 이걸 섭입이라고 얘기해, 그지? 세력이 비슷한 대륙판들이 빵 부딪히면 갈 곳을 몰라. 그냥 물론 조금 섭입은 하긴 해, 그지? 여기에 있는 퇴적물들이 쭉 올라와서 그냥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밀도 차이가 크면 하나가 그냥 아예 파고들지. 그래서 해구라는 골짜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멘틀 하강부에 위치하고 두 판이 수렴한다, 가까워진다. 그래서 크게 섭입형, 요 틀 중요합니다. 섭입형 경계. 그 다음에 무슨 형 경계? 충돌형 경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충돌형 경계면은 뭐만 만들어집니까? 습곡산맥만 만들어지지, 그지?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 산맥이야, 그지? 히말라야 산맥. 그런데 예를 들면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 있잖아, 그지? 안데스 산맥은 충돌 섭입이야. 그러면서 해구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호상열도는 아니고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섭입은 또 두 가지야. 해양과 해양끼리의 섭입이 있고, 해양과 대륙판이 섭입하는 예시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해양판과 해양판, 여기서는 해구 만들어져 호상열도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호상열도. 일본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판덩어리들이 해양판이 파고들면서 마그마를 만들어서 쑥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물밖에 없어. 바다밖에. 그럼 식잖아, 그지? 식고. 그래서 이게 호 모양으로 섬이 된다. 그치? 그래서 호상열도. 일본 같은 경우, 일본 대륙이 그러면 이렇게 길게 돼 있잖아, 그지? 거기에 그러면 판이 이렇게 샥 밑으로 이제 섭입하는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양판과 대륙판 같은 경우는 추가로 습곡산맥이라는 게 또 추가가 되지, 그지? 대륙판이 추가가 되면 습곡산맥이 추가가 됩니다. 화산활동, 천발, 중발, 신발. 여기에서는 지각변동이 천중심 다 생겨. 알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경우입니까? 대륙판과 대륙판, 히말라야 산맥을 떠올려 얘를 하나씩 머릿속에 기억해두면 조금 내용이 쉽게 다가와집니다. 여기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여기 지진을 잘 보세요.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신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 세력이 비슷한 대륙이 충돌을 해, 그지? 그럼 밀도 차이가 작으니까 파고들 수가 없어, 깊게, 그지? 깊게 파고들어야지 밑에 마그마층을 자극시켜서 화산이 폭발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은 지진은 발생하는데 화산 활동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선생님 섭입대라는 이 개념이 조금 저 잘 모를 것 같아. 몰라요. 그래서 왼쪽에 요거 잠깐 요 내용을 봅시다. 왜 충돌형 경계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수렴형 경계에서 판이 섭입하면 마그마가 생성된다. 하지만 대륙판이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우 판의 섭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형성되지 않는다? 마그마가 생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과 유라시아판 두 대륙판의 충돌이기 때문에 이제 마그마를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섭입대가 뭡니까? 이거 중요하지. 밀도 차이,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섭입대를 따라서 자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측단면도로 만약에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그지? 이렇게 여기는 바다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이제 요 부분이 해령이야. 해령에서 일단은 발산형 경계에서 판이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지? 대륙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 그지? 그럼 두 판이 충돌을 하는데 이 판이 해양판이니까 밀도가 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됩니까? 얘들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서 진동이 생기잖아, 그지? 진동이 생겨.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시험 문제에 잘 나오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깊은 바다 골짜기인 뭐가 생깁니까? 해구가 생기고, 자, 여기에 해구를 경계로 이쪽은 무슨 판이야? 해양판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왼쪽이 무슨 판입니까? 대륙판이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나와. 대륙판에서 해양판에서 대륙판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맞는 말이지, 그지? 자, 봐. 여기가 이 왼쪽 영역이 해양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여기에서 대륙판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야, 여기를 천발이라고 얘기하면 더 깊은 곳은 중발 지진이고 더 깊은 곳은 신발 지진이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진이 생기는 곳은 판의 경계에서 밀도가 작은 쪽이야, 알겠니? 그런 식으로도 물어봐. 파고들면 야, 해양판이 밀도가 어떻다고 그랬어?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했고 상대적으로 대륙판이 밀도가 작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큰 것과 작은 것에서 어느 쪽에서 주로 생기니? 작은 쪽에서 지진이 많이 생기잖아, 그지? 그런 걸 또 말로 물어봐. 그러면 되게 헷갈려해.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머릿속에 잘 숙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구, 해저에 존재하는 수심이 깊은 골짜기 보통 수심이 6km 이상이야, 그지? 6km 이상이고 그 다음에 호상열도는
해구와 나란하게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형성이 돼요. 호상열도는. 아까 얘기했지? 섭입을 당하는 쪽에서 마그마가 쑥 올라온다. 그치? 섭입을 당하는 쪽. 그 다음에 습곡산맥은 두 판이 수렴하면서 대륙에 형성되는 산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의 요 특징, 여기 한번 뭐라고 돼 있니? 아까처럼 발산형 경계의 특징처럼 통암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통암기. 멘틀 대류의 하강부, 밀도가 큰 판이 소멸한다. 야, 소멸한다는 의미는 여기 봐봐. 여기에 버티고 있는데 내 이 판이 팔 길이가 해양판이야. 맞니? 그럼 얘가 들어가 그럼 팔 길이가 길어져 짧아져? 짧아지잖아. 이게 소멸이 되는 거야. 이게 소멸이 된다. 그 다음에 섭입형 경계에선 천발 신발, 그 다음에 충돌령은 천발 중발,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 형성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는 두 판의 종류 구분, 해양판과 해양판. 자, 여기 해양판과 해양판은 섭입형 경계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해구라는 친구가 생겨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해양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해양판에서 호상열도라는 게 생기지. 1번 섭입대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가 분출하여 섭입하지 않는 판에 해구와, 이런 표현, 해구와 나란하게입니다. 해구와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놓잖아요. 그지? 해구와 수직이 아니고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생성되고, 섭입함에 따라서 진원의 깊이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뭐 예시를 지금 여기 알류산 해구를 해놨잖아. 그지? 근데 그것보다는 어디가 더 쉬워요? 1번 해구가 더 쉽습니다. 근데 알류산 해구는 니네가 어디냐면 또 궁금해할 것 같아서, 알류산 해구는 여기 봐봐. 여기 보이십니까? 요 부분이야. 그치? 요 부분.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북쪽으로 이렇게 파고드는 여기에 알류산 열도가 있어. 알류산 열도. 그래서 지구가 내가 얘기했지. 니네가 전혀 안 배운 새로운 지형도 그림을 그려주고, 그지? 거기에서 뭐 어떤 지각 변동이 생기는지 그런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구를 보세요. 두 번째는 이제 해양판과 대륙판. 그러면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파고들잖아.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 섭입, 해구생입니다. 해구. 여기에 화산활동, 어느 방향에서 밀도가 작은 쪽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 그 다음에 해구와 나란입니다. 수직 아니야? 이거 말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페루, 칠레, 해구, 안데스 산맥 다 남아메리카에 있는 위치죠.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야. 자, 습곡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거대한 습곡산맥이 형성되고, 대륙판은 밀도가 작아 지구 내부로 섭입할 수 없으므로 섭입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요거 화산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요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존형 경계야. 두 판의 경계에서 두 판이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요거 제일 중요하지. 보존형 경계는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그 다음에 판의 경계에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변환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환단층이 발달합니다. 자, 변환단층은 요거 밑에 읽고 뒤에 바로 설명해 줄게. 주로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달하지만 해구와 해구 사이에서도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요거 엄청 중요합니다. 보존은 화산 활동은 거의 없고 천발 지진만. 요거 엄청 중요한 문장이야. 보존형 경계에서 포인트가 되는 거,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 그 다음에 천발 지진만이야. 그치? 천발 지진만. 화산은 안 생겨. 파고 들어야지 자극을 시켜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선생님 변환단층이 뭡니까? 자, 변환단층은 이거야.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A라는 해령이 있고요.
여기 또 다른 B라는 해령이 있어, 그지? 그러면 A는 A대로 발산을 하고요. B는 또 B대로 발산을 하게 되면 이 판의 경계가 되는 이 선상의 요 부분 있잖아, 그지? 요 부분이 위쪽 땅은 왼쪽으로 가고 아래쪽 땅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지? 서로 이렇게 어긋나잖아, 그지?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변환단층입니다. 그래서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기 때문에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변환단층은 여기서 해령과 해령이 어긋나 있는 것을 와우 나란하게가 아니야. 얘는 또 수직이야. 알겠지? 이게 무슨 말이냐? 야, 해령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변환단층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잖아, 그지? 이런 거, 그지? 이런 걸 내면 되게 헷갈려요, 그지? 아까는 지금 나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란한 거는 섭입대에서, 그죠? 호상열도가 해구가 나란하게. 그래서 이런 표현들 헷갈리지 않도록 자기 거를 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화산을 또 안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 위치는 산안드레아스 단층. 어디야?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143, 144는 그냥 읽으면 끝나는 거야, 그지? 화산 지진에 대한 얘기라서 크게 없으니까 한 5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아니야, 이거 마무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지? 자, 화산 분출물, 마그마가 슉 나오면 가스가 나오고, 쇠설물이 나오고, 용암이 나오고요. 기체, 액체, 고체의 그 상태 이름,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화산가스 중에서 제일로 많은 게 누굽니까? 수증기야, 알겠지? 수증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 쇠설물을 구분할 때 크기에 따라서 암괴, 력, 재진이야, 그치? 화산암괴.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괴는 64 이상. 화산력은 2에서 64, 화산재는 0.06에서 2, 화산지는 0.006이야, 그지? 우리가 단백진 하나잖아, 그지? 단백질은 눈에 잘 보이지? 근데 단백질은 잘 안 보여. 어떤 피부나 점막에 흡착이 되면 이렇게, 그지? 근근하게 되는 거, 그지? 폐암을 일으키는, 그지? 이런 단백질, 니코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작다. 그래서 크고 작은 순서를 알아야 돼. 암괴, 력, 재진이야. 그지? 암괴, 력, 재진. 암괴, 력, 재진. 자, 그래서 화산 활동은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는 과정에서 화산 분출물이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화산가스, 수증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도 포함되어 있고요. 화산 쇠설물, 화산 폭발 충격이나 화산가스에 부서진 고체 물질이야.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지. 괴력 재진입니다. 괴력 재진. 그 다음에 용암이야. 마그마에서 대부분 화산가스가 빠져나온 후에 지표로 용된 물질로 온도는 한 700에서는 120도까지, 1200도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환경적인 피해. 화산가스는 기권의 성분을 변화시키거나 대기의 온실 효과를 주고 산성비 생태계 안 좋게 하네.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해야 돼요. 햇빛을 가리면 온도가 낮아져. 기온이 낮아지고 용암에 의해 지형이 변하고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고 화산 쇠설물이 용암과 섞여 산사멸을 따라 흐르면 산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화산재가 항공기, 이거 제트 엔진에 달라붙어. 화산재가, 그지? 엔진에 고장이 생기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용암에 의해 도로나 농경지가 파괴가 됩니다. 그 다음 화산활동으로 불출된 광물질은 땅을 광물질 땅 비옥하게. 그 다음에 열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 온수를 이용되고, 그지? 그 다음에 볼거리 많아요. 관광자원이야. 그 다음에 화산활동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을 감시한다. 지표 온도 상승, 화산가스 분출, 지진 횟수 증가, 지형 변화 등을 관측하여 분출 시점을 예측합니다. 그 다음에 화산 주변에 제방사건 대피소 만든다. 그 다음 화산 분출구 주변에 댐과 수로를 건설하여 용암 이동 속도를 조절한다. 별다른 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진도 별다른 게 없어요. 아까 지진의 세계에서 규모와 진도 있었잖아, 그죠? 지진은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에 걸쳐 도로 건물 구조물을 파괴시켜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진 발생 지진의 원인이야. 단층, 화산 폭발, 그다음 붕괴 등에 의해 발생하고
그다음에 지진파 형태로 사방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해저 지진에 의한 쓰나미, 뭐 산사태, 숲파괴, 물오염 등이 있고요. 사회 경제적 피해, 도로와 건물 등이 붕괴되어 교통마비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가스기관이 파괴되어 가스가 누출되고 전선이 끊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 지진 발생 후에 화재나 질병 등의 병으로 이차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진의 아까 색이 알아들어 그랬지? 지진의 색이 규모냐 진도냐, 그치? 그거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규모의 지진은 지구 자전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수륙 분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봤지, 그지?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이동을 했대. 그래서 일본 본토는 약 2.4m 정도로 서쪽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연구합니다. 왜? P파와 S파가 이제 이동하는 매질이 좀 달라서. 그 다음에 인공지진을 일으켜서 지하 구조를 파악하기도 합니다. 지하 자원을 탐사하거나 또는 또 도로, 댐 등 이런 적합한 장소를 찾는다. 이런 건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옛날 중학교 1학년 자료인데, 우리가 지진파가 P파가 있고 S파가 있잖아, 그지? P파는 어디만 고액 길을 다 통과할 수 있는데 S파는 고체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점에서 지진을 빵 쏘면 요 외액이 어떤 상태야? 액체 상태잖아, 그지? 그럼 S파가 도달할 수 없어, 그지? 그래서 지진파가 도달할 수 없는 103에서 142의 영역대를 우리가 암영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거의 안 나온다. 근데 왜 이게 여기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지진 피해 줄이는 노력. 단층이 활발한 지역이나 집안이 약한 곳에선 대형 건물 건설하지 않는다. 내진 설계 의무화, 그지? 그 다음에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실시간 지진 발생 상황을 알려줘서 피해를 줄이고요. 빨리 도망가야 돼, 그지? 그 다음에 해안 지역에서는 지진 해일에 대한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진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 그 다음에 인공위성을 통해 지형 변화를 관측하여서 지진 발생 예상 지역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 왼쪽에 있는 지진 발생 경보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다지 언급이 많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